즐겁게 주식하자. 유튜버 예능 주식입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 이번 주에 금주의 아이디어 말하는 거에 앞서서 이제 저번 주 금주의 아이디어 먼저 얘기하고 또 주가 예측 게임 진행했는데 그거 결과 먼저 보고 그 전에 이제 저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을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메모장을 키겠습니다. 저번 주에 주가 예측 게임 제가 쇼츠로 올렸는데 금주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였죠. 미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자, 먼저 볼까요? 주가를 먼저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종가가 2만 원인데 아, 종가 2만 원인데 금, 목, 수, 화, 월, 일 18,200원에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2만 원. 제가 예측을 성공을 했습니다. 또 미코도 보면은 지금 9,670원인데 금목 수화 월 일 8,820원이었죠? 20원에서 9,670원. 대략 둘 다 9%가 넘는 수익률이었습니다. 뭐 사실 제가 아이디어를 말해서 어떻게 사서 수익을 내신 분이 있을 줄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 제 도움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음, 저한테 뭐 나중에 돼서 수익 많이 났어 이런 컨텐츠로 고맙다는 말 절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오직 여러분의 관심, 좋아요, 구독, 댓글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제 도파민이니까요. 자, 이번 주도 금주의 아이디어를 올라갈 거고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또 쇼츠로 나간 게 있거든요. 이따 한번 말씀드리고 자, 시황은 아니고 그냥 시장의 흐름 정도를 한번 먼저 볼게요. 자, 미장 하락했어요. 지금 이틀 연속 하락했죠? 이게 왜 하락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고용지표 발표 있었고, 사실 이것보다 큰 거는 10년물 국채금리 올랐어요. 미장이 지금 사실 오를 대로 올랐거든요. 알약 이거 뭐야? 오를 대로 올랐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긴 했어. 너무 많이 올랐어, 솔직히. 조정이 필요할 만했고 조정이 될지까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조정이 된다고 봐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오르겠지. 어쨌든 미장의 영향을 받는 거. 그래서 그래서 당장 월요일에 어떻게 또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될지.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 조정. 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것도 너무 빨리 오르긴 했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음, 코스닥이 모두 음봉이 나왔어요. 둘 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샀고 어느 정도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야 되는 것 그리고 미장이 지금 조금 흔들리는 것 이거 두 개가 저는 어느 정도 겹쳐서 다음 주 시장 당장 며칠이야? 1월 13일부터 어느 정도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봐요. 지난주까지는 약간 뭐 매수해도 된다 기조였지만 뭐 저는 쭉 봤을 때는 아직은 오르는 게 상반기 동안 오르는 게 정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다음 주 조심은 해야 된다. 왜냐? 어, 코스피랑 코스닥 조정을 할 빌미가 필요했어. 근데 미국 장이 좀 빠졌잖아. 미국 장이 빠지면 우리 장도
보통 같이 빠지는 추세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야. 빌미를 제공했달까? 어쨌든 조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된다. 저는 이거 언제까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냐면요. 만약에 횡보를 한다면, 어, 1월 3주차, 1월 4주차, 그리고 추석 연휴 주차까지, 지금부터 3주,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월요일에 강세장이 이어진다면, 아직은 조심을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1%씩, 1%? 1% 올라준다. 그럼 진짜 강세장이니까. 음. 두 번째 또 봐야 될 거 실적 발표 있었죠? 삼성전자. 그리고 이젠솔. 제가 배터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삼성전자? 난 솔직히 이번 주에 삼성전자 발표 실적 나오고 옵션 만기일이 있어서 수, 목, 금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는 금요일이 삼성전자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3% 올랐고 옵션 만기일에도 올랐죠? 좀 아이러니했어. 딱 삼성전자 발표하고 그리고 옵션 만기하고 그리고 금요일 이렇게 조정이 되었으면은 시장이 굉장히 깔끔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아쉽죠. LG엔솔도 마찬가지로 잠정 실적 발표하고 주가 많이 빠졌죠. 그에 따라서 2차전지도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은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실적주에 대해서 지금 1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큰 꿈을 갖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로봇 같은 그런 거 미래 산업에 관련된 거에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는데 좀 조심을 해야 될 만한 거 예를 들면은 적자가 많이 나죠 사실 로봇 기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적에 있어서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적자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번 눌림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로봇 이따 좀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겹쳐서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어, 총 3주 설날 끝날 때까지 그 안에서 이제 강세장이 이틀 연속 펼쳐진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아직은 주정은 아니구나를 보고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 이슈 테마 먼저 볼게요. CES 있었죠. 그래서 로봇, 양자 컴퓨터, 뭐 유리기판, 특히 SK 쪽. 이거는 SK 치태원 회장님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로봇 올랐어요. 주목받았어요. 물론 지금 차익이 나오고 있어. 양자 컴퓨터. 와, 아이온큐가 40%가 빠졌어. 젠슨황 때문에. 젠슨 시칩. 내가 진짜 나 아이오큐 사고 싶었거든. 근데 가격이 안 나와서 못 샀는데 와 내가 진짜 40% 빠졌으면 젠슨 황 말 한마디에 빠졌으면 난 진짜 저 사람 집에 찾아가고 싶었을 거야. 그리고 유리기판. 자, CES의 최고의 잘한 사람은 저는 최태형 회장님이라고 봅니다. 하이닉스 그리고 SKC 반도체 주로 주식을 시장을 끌어올리면서도 그 안에서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메인이긴 하지만 하이닉스의 대금이 굉장히 많았죠. 외국인 매수랑 그리고 치태원 회장님의 말씀 때문에 SKC 유리기판 쪽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CES가 끝났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는 단기적으로 제로 소멸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로봇 조정이 올 수 있다.
양자. 반등이 올 수 있다. 아니, 구글 이런 데서 벌써 반박이 나오잖아. 아니, 우리는 지금 양자 컴퓨터로 사업화 비즈니스도 하고 있는데, 니네가 뭔데? 뭐 30년이 남았다, 빠르다야? 하면서 주가가 그 후로 반등을 하고 있죠. 몇 퍼센트 있지? 아이온큐가 3%였던 것 같은데? 잠깐만 볼게요. 아이온큐 6.88% 반등을 했네. 저는 최바닥이 마이너스 40% 했던 지점이라고는 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뉴스를 통해서 주가 많이 올랐다 싶을 때 뉴스를 통해서 단기 악재를 통해서 좀 눌러준다는 걸 볼 수 있죠. 조정이 좀 쉬워지니까. 왜냐면은 나 혼자 내가 아무리 주포여도 혼자 주가를 내리려고 해도 다 같이 동참해줘야 되잖아. 그럴 만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양자. 그렇지만 저는 양자는 아직 그거라 봐요. 양자 보면서 배터리랑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 양자도 혹시 캐즘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SK 주들이 굉장히 잘 나가죠. 특히 하이닉스랑 SKC. 우리가 봐야 될 거. 하이닉스, HBM 관련, 반도체, 는 HBM 관련, 또 유리기판 관련, 또 액팅 냉각 관련. 잘 만약에 제 예상대로 시장이 좀 눌린다 했을 때는 뭐 상반기를 좀 보겠다. 중기적으로 이 반도체 쪽에서 HBM, 유리기판, 액팅 냉각 쪽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이랑 양자는 뭐 사실 풀매수까지는 아니야. 이걸 비중을 엄청 크게 가져갈 거는 아니라고 보고, 로봇도 이걸 가져가야 돼요. 대기업 관련, 레인보우, 이거 어디죠? 삼성, 로보스타, 로보티즈, 어디죠? LG, 다음으로는 뉴로메카, 포스코, 그리고 유일로보틱스, SK. 저는 좀 봐야 되는 게 이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봐봐. 하이닉스 SK, 씨, 잘 나가잖아. 나는 올해는 SK의 해라고 봐. 그리고 포스코, 넘어갈게요. 어쨌든 여기서 대기업 관련 본다면 저는 유일 로보틱스가 제일,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다크호스는 유일 로보틱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 적자 기업이거든요. 다 조심을 하셔야 돼요. 또 이거 관련돼서 금속기 주식도 있는데 SOS, 뭐였지? SPG도 있죠. SPG까지 이렇게 5개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자, 자동차주 지난주에 많이 올랐죠? 현차, 기아, 슈어. 제가 슈어가 사실 옛날에 저 취준할 때 슈어에서 원서 쓰지 않았는데 슈어에서 우리 회사 올래? 라고 제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면접까지 봤었고 또 붙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기업 내용이 너무 좋아서 내가 샀어. 그리고 마이너스 50%였나? 40%까지 갔었지. 어쨌든 이제 지금 23% 정도 급등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금요일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5%야. 슈어는 좀 더 수급을 보고 아주 비중은 덜긴 할 건데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예측해보면 한번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전선 테마. 지금 전선 테마 좀 가고 있었죠. 미국 데이터 센터 구축 관련해서 변압기는 너무 많이 올랐다. 전선이 이제 좀 가고 있었던 추세도 있었고 또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고 전선 테마를 보는 거는 제가 사실 다음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시장이 안 좋다고 예상을 하니까 이럴 때는 보통 테마주를 가야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면 테마주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테마를 다음 주에 있을 테마 크게 세 개를 갖고 와봤어요. 그 중에 하나 전선 테마였고, 내가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전선 테마를 이제 금주 뭐였지? 금주 아이디어에 편입을 할까 말까 했는데 미국 화재 났죠? 그리고 화재 나서 전력 인프라 망가졌죠? 이거는 고쳐야 돼요. 그리고 고쳐야 된다기보다는 보수를 해야 되죠. 그리고 구리값 상승했죠. 이러면은 전선 테마 간단 말이야. 물론 화재 관련 테마가 있긴 하지. 산불과 관련돼서 그것보다는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화재 그리고 전력 수요 증가, 미국 화재 그리고 구리값 상승했을 때 전선 테마가 조금 단기적으로는 테마 힘이 좀 실릴 건데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지난주에 LS 에코에너지도 많이 올랐죠. LS 일렉트릭이랑 같이 LS 일렉트릭은 물론 저기 변압기 쪽이고 제 전 회사입니다. 어쨌든 내가 그래서 고민했던 게 대한전선, LS 에코에너지 저기 일진전기였어. 근데 수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 수급을 일주일 수급을 봤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오를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잠깐 흔들릴 것 같아서 태만 안 났고요. 한번 관심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대한전선. 왜 대한전선이냐면 미국의 전선을 수주했던 기업이 우리나라에 크게 많지 않아. 대한전선 있었고 또 하나 있었는데 이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재룡이었나 신일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한전선. 음, 다음 스타 17차 있죠. 1월 14일로 확정이 났는데 우주 관련주 보면 좋을 것 같고 역시 가장 메인은 저는 이거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래서 사실 전선 테마랑 뭐 JP모건 헬스케어 테마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헬스케어 테마의 수급을 봤을 때도 완벽하다고 생각한 거를 찾지 못한 것 같아. 그리고 CES랑 비교했을 때는 CES보다는 모멘텀을 좀 못 받고 있죠. 물론 CES가 먼저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크게는 먼저 셀트리온 3방 이게 메인 트랙이죠. 그리고 또 리가캠 온코로 테나픽스인가 그거 있었고 유한양의 정도 유한양의 알테오젠 이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제약바이오 오른다 오른다 하고 찾아갈 때 탔던 게 국제약품 또 신일제약 이런 걸 샀었거든. 그거는 모멘텀을 받는 게 아니고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텀 받는 거를 사야 되고 그 중에서 메인 트랙인 셀트리온 3방 근데 나는 또 이것도 고민했어. 메인 트랙에 3발을 넣을까 얘네 나머지는 수급이 그렇게 썩이었거든. 근데 3바는 사실 너무 황제주 비싸고 분할 매도가 쉽지 않아. 사실 이건 맘먹고 사기 좀 힘들어요. 한 주에 100만 원인데. 원래 셀트리온 생각했었고, 근데 그게 좀 있어. 금리와 좀 관련이 있거든.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제약주가 지금 굉장히 애증이야. 오를 것 같은데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게 금리. 지난주였나? 12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했는데 파월의 메타적인 발언이 있었죠. 그러고 제약주의 탄력이 받을 만한 원래는 금리 인하되면 제약주는 잘 나가야 되는데 좀 애매해졌어. 그리고 다음 주인가 이번 주인가 하는 기준금리 있죠? 저는 기준금리는 아마 동결하지 않을까.
기준금리. 야, 이거 추가적으로 잠깐 떠들고 가면 기준금리 동결해야 될까? 올려야 될까? 내려야 될까? 주식시장에 좋은 거는 내리는 게 좋죠. 주식시장에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스트레스 받는 지표가 뭐야? 우리가 12월에 왜 주식이 많이 빠졌어? 환율이 제일 골치란 말이야. 환율이 제일 골치. 그리고 또 내수시장이 안 좋아. 자, 여러분, 내수시장 회복하려면 금리 내려야 돼요. 환율 제일 골치지? 이거 금리 내리면 안 돼요. 금리 내리면 환율 올라가. 금리, 그래서 동결을 할 거야, 아마.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은 주식 시장에 좋지만 환율이 올라가요. 금리 동결? 금리를 올리면은 은행 채권 쪽으로 빠지겠죠. 자, 내수시, 금리 내리는 게 주식에 좋다 했잖아. 내수시장도 좋고.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이 좀 포지션이 애매해져. 그래서 저는 금리 동결하지 않을까. 왜냐, 우리 임시 공휴일도 지정을 했고,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환율이었으니까, 금리 동결하면서, 현상을 유지하면서 외국인 수급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약주를 그렇게 비중을 크게 가져가기 좀 어렵다는 거지. 아, 그래서 잠깐 내가 안 떠들고 갔던 게 CES 보면서 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 내가 4인, 5인,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 5인, 파워라고 할게요. 생각을 해봤거든. 1티어. 1티어는 트럼프랑 머스크입니다. 2티어. 파월, 젠슨 황. 아니 근데 파월도 1티어급이지 않나? 아니 근데 트럼프, 머스크는 테마가 있으니까 그 정도고. 자 이제 3티어. 이분들과 한 칸 밑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하시는 최태원 회장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일단 지난주와 다음 주에 있을 이슈 이렇게 떠들어 봤고 금주의 아이디어는 이제 할 건데 그 전에 그래서 저는 잠깐 정리를 하고 가자면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다. 이때는 테마주로 가야 되는데 제일 가장 좋은 테마주는 저는 조선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업적으로도 모멘텀이 있고 테마적으로도 트럼프라는 테마가 있으니까 자,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주의 아이디어로는 그래서 S51과 HD 현대 마린 엔진을 가져와 봤어요.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이라 S51 같은 경우에는 좀 오를 크게 봤을 땐 좀 오를 거긴 한데 이번 주에 살짝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뭐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좀 어려웠던 거 나는 대한전선 편입할 생각했었고 또 저 뭐야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하고 싶었고 삼바 하고 싶었고 이게 내 수급이 잘 안 나왔어. 그래서 이제 조금 안전하면서도 괜찮은 게 S51과 현대마린 엔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 S51 먼저 갈게요. 자, S51이 오르고 있는 배경. 첫 번째는 휘발유. 유가. 제가 휘발유 차트만 갖고 왔는데, 뭐, 유가가 대부분 오르고 있고요. 지금 유가와 관련돼서 이슈가 하나가 뜬 게 있어요. 러시아 그림자 함대에 대한 미군의 제재를 하겠다가 있었죠. 그래서 유가가 조금 오르고 있고, 지금 사실 러시아가 지금 돈 벌 수 있는 길이 없잖아, 전쟁 중이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러시아,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중간에 뿌락지 같은 애들이 이제 기름 퍼다 나르고 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막겠다 해서 지금 차 타고 다니기도 굉장히 빡세요. 지금 휘발유 너무 비싸 진짜 기름값 너무 올랐어. 그래서 어쨌든 휘발유 SOL 가져오게 된 배경 첫 번째는 유가 너무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주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였고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했는데 아직은 반등 여력이 좀 남아있는 점이 있고 두 번째 일단 차트를 먼저 볼게요. 지금 1, 2, 3, 4, 5, 6, 7, 7연속 양보였죠. 아, 내가 원래 SOL이랑 미코랑 둘 다 갖고 있었는데, 이때 아마 SOL을 팔고 미코로 편입을 했거든? 이쯤 샀었어. 머스 어딨어? 이때 SOL 팔고 미코 샀고, 내가 한 SOL을 요 정도에서 샀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마이너스 5%까지 찍고, 1%에서 팔고 미코로 갈아탔었는데, 갖고 있었던 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수급을 보면은 기관, 투신, 보험, 연기금 아주 나이스합니다. 외국인도 계속 사고 있었지만 약간의 금요일날 시장 자체가 안 좋았으니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한 것도 있고 연기금이 계속 사잖아요. 근데 그러면 주식 주가가 좀 밸류에이션이 좀 매력적이라는 거고 투신이 지금 끌어올려주고 있잖아. 기관도 계속 사고 있고 물론 금요일날 시장이 안 좋았는데 뭐, 이 정도 버텼다 해야 되나? 조금 0.4% 정도 올랐는데, 다음 주에도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주가는 이렇게 바닥권에서 좀 탈출했다. 그리고 적산병 넘게 뜨고, 지금 계속, 뭐야 이거? 적 몇 병이야? 3, 시가. 말할 거 없죠? 추세 자체는 이제 반등 추세이다. 정도. 어, 네. 원래 적산병 뜨면은 조종을 좀 조심을 해야 되죠. 여기서 적산병 뜨고 크게 상승하지 못했어. 나름 조심을 했지. 근데 지금 계속 오르잖아. 이거 좀 너무 긍정적인 해석인가? 내가 아무튼 거래량도 뭐 많이 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괜찮죠. 다음으로는 정유화학 쪽이 지금 안 좋았어. 특히 정제 마진으로 인해서 어, 정유주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게 3분기 실적이고 4분기 추정 실적입니다. 이거 어플은 원래 증권 플러스 이거 사용했고요. 자, 지금 2Q에서 흑자폭 줄다가 3Q 적자, 4Q 흑자 이렇게 반전된 건데 그래서 4Q잖아, 여러분. 4분기였단 말이야. 그러면 12, 11, 10월이잖아. 근데 지금 이 12, 11, 10월에 기름값이 크게 비싸다고 느낀 적 있나요? 없죠. 지금은 느끼고 있죠. 기름값이 비싸지는 이유가 그중 두 개를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두 개를 꺼내면 환율 그리고 유가가 있는데 유가가 오르면 좋고 환율은 떨어지면 이제 기름 수입하는데 돈이 적게 들죠. 아무튼 기름은 어쨌든 유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마진이 올라간다는 점. 아, 근데 나는 유가가 올라가면 안 좋은 것도 있어. 이 SOL이랑 관련은 없는데, 내 대한항공이 있거든. 유가가 올라가면은 항공주는 떨어지죠. 그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건 좀 그렇네. 근데 좀 희망을 갖고 있는 거는 델타 항공이 금요일 날 미국 하락장에도 10%나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약간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SOL 얘기로 돌아와서 하면은 주가 빠지고 있을 때 정제 마진 그리고 영업이익 때문에 빠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영업이익이 4Q에 개선이 되었고
또 이제 유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주가도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또 그 그림자 함대 모멘텀도 생겼으니까. 아,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이평선 다 뚫었고요. 여기까지는 금방 아니지만은 뭐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가 문제야.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올라가 주는지 여부. 그게 좀 중요하고요. 매물대가 너무 많아. 왜냐면은 주식이 했을 때 고가에서 떨어지고 있을 때, 이제 싸네 하고 산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많거든. 다음을, 이 정도로 SO를 마무리 짓고, 다음 갖고 온 건 현대 마린 엔진입니다. 먼저 주가를 보면은 굉장히 고점이에요. 굉장히 고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최고점이야.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요 캔들이 조심했어야 되는 캔들이죠. 그렇지만 요 캔들이 조심했어야 되는 캔들이긴 한데 그 다음에도 그냥 올려줬죠. 몸통 좀 더 길게. 갖고 오게 된 배경은 이따가 좀 더 아침 먼저 말씀드리면 PPT 안 실려 있어요. 하나 엔진이 수주를 했어. 중국 조선소로 추정을 되는 곳에 수주를 했거든요. 이제는 원래 엔진, 선박 엔진주, 기자재주는 조선주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개별 수주 모멘텀이 또 뜬다 이거지. 특히 미국 말고 중국에 있는 조선소가 그렇다고 봤어요. 수주 잔고는 돼 있는데 이제 엔진을 같은 걸 좀 사야 한다. 현대마린 엔진이 원래 STX 중공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좀 무서울 수도 있어. 왜냐하면 최고점이기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뚫었거든요. 일단 수급을 먼저 보면은 기관이 기관 중에서도 조금 다른데 투신이랑 보험이 지금 4연속 순매수 그리고 연기금도 마지막 날에 좀 사줬어. 그러니까 이거야. 조선주는 지금 원래는 잘 가고 있었어. 트럼프 테마 타고. 근데 장이 좀 좋아지면서 반도체나 그런 쪽으로도 수급이 쏠렸는데 장이 다시 애매해지니까 그때는 조선주를 사는 거야. 현대중공업도 그랬죠. 하나오션은 원래 개별 이슈가 있었고 여기 기관이 이렇게 사는데 지금 마이너스인 이유는 기타 법인이 팔았거든요. 기타 법인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기타 법인이 팔아서 그렇고 외국인도 계속 매도 포지션 잡다가 크게 매수 한번 왔죠. 어쨌든 수급은 이 정도로 보고 자 굉장히 고점이에요. 무섭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위에 매물이 없다는 거야. 저항이 없어서 뚫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유리하다 정도. 어, 현대마린 엔진은 저도 사실 갖고 있어요. 암튼 이평선 다 정배열돼 있고 지금은 거래량도 계속 잘 나오고 있고 요 정도. 근데 고점이라 무섭다가 있는데 이제 조금 안정을 취해주기 위한 거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 자 조종 많이 받았어요. 조종. 아마 기억으로는 이때쯤에 그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 호주 그게 무산됐을 거야. 잠수함 사업이. 그리고 트럼프 때문에 다시 뜨기 시작하면서 조정받는 구간을 넘어섰죠. 지금 조선업도 사이클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이게 조정 구간이었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이건 동의하실 거야. 조선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2년 동안은 좀 더 오를 거라는 것까지는 동의를 대부분 하실 거라고 봐요. 다만 지금 이 순간이 고점인지 저점인지가 무서울 뿐이지. 어, 그래서 충분한 조정은 있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순간에도 외국인은 계속 팔았어요. 근데 기관은 좀씩 사줬고,
그 물량 털어내고 있는 걸 잘 버텨줬다. 외국인이 위에서 이렇게 야씨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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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눌렀는데 개인들이 으쌰 으쌰 해가지고 지금 버텨주는 상태에서 어? 잘 버텨주네? 하고 외국인이 이제 좀 더 매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안 팔고 우리가 사니까 좀 탄력적으로 올릴 수 있네랑 응? 개꿀? 하면서 올리기 수월하다는 거죠. 기관도 지금 사주는 포지션이니까. 다시 잠깐 전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연기금이 사준다는 게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연기금도 지금 밸류가 비싸지 않다라는 걸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은 장이 안 좋을 때는 조선을 지금은 봐야 돼요. 자, 이거 말고 아까 여기에다 지금 PPT에서 안 다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 엔진 수주 있었죠. 하나 엔진이 수주한 거. 그러니까 이제 현대 마린 엔진도 이 모멘텀을 타고 수주 공시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기류가 조금 보인다. 라는 것과 조선에 대한 기대감 이게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주의 아이디어로는 이제 현대마린 엔진, HD 현대마린 엔진, 그리고 SO일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좀 더 잘 올랐으면 좋겠고 다음 주도 두 개 모두 적중해서 적중률 100%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좋아요, 구독 진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도 모두 건승하십시오.